보신 것처럼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턱을 높인 건 결국 퇴직연금의 노후 대비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데 사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보다 수익률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죠.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. 우선 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? 네, 그걸 알기 위해서 일단 통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 중도 인출 통계인데요. 예. 중도 인출한 인원이 3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인 2017년 상반기보다 33%가량 늘었고요. 또 중도 인출한 금액도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45%가량 증가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이 퇴직연금을 깰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정해져 있던데 그렇죠. 어떤 이유로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까? 용도를 봤을 때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는 요양비, 그러니까 병원비에 쓰는 비용이 가장 많았는데요. 예. 지난해 상반기 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 가운데 37.7%는 집을 사려고 이 중도 인출한 사람들이고요. 31.3%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요양비에 보태려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습니다.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장기 요양이 41.3%로 좀 더 많았고요. 주택 구입이 39%를 기록을 해서 결국은 장기 요양과 주택 구입에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장기 요양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의료비를 좀 제한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. 이 중도인출 요건 강화를 놓고 정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, 해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. 이유가 뭡니까? 일단 한마디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붓는 거기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보장을 하려면 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저조한 수익률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텐데요. 예. 정부가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리고 또 보셨던 것처럼 이 퇴직연금을 깨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 퇴직연금이 그만큼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지난해 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이 한 3.6%, 서울이 8%였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근 2%도 채 되지 않다 보니까 쥐꼬리 수익률인 퇴직연금에 돈을 붓느니 차라리 집을 사는 데 돈을 쓰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영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국회를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운영 수수료를 낮춰서 이 수익률을 조금 더 개선해 본다거나 또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돼 있는 운영 기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어떤 파격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수익률이 2%도 안 되면 사실 집을 안 사더라도 빼서 정기예금에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그럴 있겠군요. 수도 있겠죠. 예, 네,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.